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역시 위기의 다른 말은 기회였던 걸까요? 하루 만에 바로 강한 되돌림을 보여준 우리 시장. 마감 들어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인데요. 다만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이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단단히 잡을 전략. 오늘도 이경락,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강하고 빠른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정말 시장의 힘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표정 오늘 또 한결 좋아 보이시고 오늘은 좀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신나죠. 그렇죠. 이런 날이 또 올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약간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브래드 피트와 강동원 기대를 해보면서 왜 강동원이 나오는 거죠? 네, 조금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데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롤러코스터 장사에서 또 전략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지체 없이 이슈 스캐너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HBM의 아버지 김정호 교수, GPU 혁신 거의 끝났다. 반면 메모리는 이 성능을 지속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반도체의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의 설명 덧붙여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2023년도 5월 달에 HBM이랑 PIM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었어요. 모르시죠? 다른 전문가들도 없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 HBM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김정호 교수님 라디오 방송 듣고 제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제 GPU의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게 메모리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메모리를 설계하는가, 이게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멀티플을 달리줄 수 있어요. 이 스토리는 뭐냐면 옛날에는 디램과 낸드 그냥 찍어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한 번에 다 파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패키징하고 어떻게 구조화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거는 메모리 자체의 멀티플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준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보이고, 네.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 판세기를 본다라고 하면 SSD가 이제 어제 샌드스크가 치면서 SSD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갔고, 그 뒤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기 이렇게 3인방에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거든요. 당분간 이런 구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좀 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정호 교수님의 이야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되는지 리뷰하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가 무려 11% 급등하는 것에 의미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 줄 평과 관련해서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은 잠시 후에 리뷰 종목에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브래드 피트, 광동원 이렇게 또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댓글에 먼저 네. 있어서 저는 읽었을 뿐이라는 점 함께 그러면 광동원 하겠습니다. 광동원. 네, 좋습니다. 광동원으로 가시죠. 계속해서 우리 광동원 이광우 대표님의 오늘장 한 줄평과 함께 찾은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의 이슈는요. 아르테미스 2호, 이르면 8일 발사할 듯. 오늘도 오전부터 강했던 우주 관련 이슈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이 우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주 항공 생각하시죠? 아니죠. 이제는 우주 통신, 우주 광무 통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쇼에 나서고 난 다음에 사실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 연출되는 섹터에 대한 선택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주 통신, 우주 항공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연말 때부터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최근에 와서 스페이스 X에 대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강조했었던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스페이스 X가 직접적인 뉴스가 아니더라도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달 탐사선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에 설령 2월 8일 날짜에 예고되어 있는 날짜에 발사를 못하더라도 아마도 이 나사에서는 3, 4월 달에 안에 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었던 우주항공, 더 나아가서 우주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경락 대표님이 HBM을 경제방송에서 처음 언급하신 게 이경락 대표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우주광무통신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언급해 주신 인물로 매일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주일 평을 좀 돌아보면요. 네. 우주광무통신에서 어제는 우주광무통신 진짜야. 오늘은 우주광무통신 진행 중. 벌써 네. 진행 중이라는 게 또 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2026년도 준비할 거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우주항공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우주 이제 통신으로 기억하자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키워드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했었던 우주 통신, 우주 광무 통신에 대한 키워드가 올 한 해를 정말 빛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주 광무통신, 네. 뭐 스페이스X 합병 완료 소식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는 쪽인 만큼 금방 꺼질 이슈는 아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자.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시장 관점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한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무려 종가 기준 24%라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준 종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벌써 126%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엑시콘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95% 넘는 상승률. 비나텍과 네오셈, SK하이닉스 역시나 눈에 띕니다. 63% 넘는 상승률이고요. RF 머티리얼즈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비전입니다. 53%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49%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와 SM코어, 삼성전기, 파도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강한 탄력 보여준 종목들 상승률 순으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말 한 종목 한 종목 주옥 같은 종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원래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는 것들만 오늘 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이 대형주는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넣습니다. 자, 먼저 미래에셋증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미래에셋증권 최근에 증권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증시 화랑의 피날레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이. 근데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좋은 거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과 네오셈 제가 어제 콕 집어서 설명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죠? SSD 관련된 종목 두 개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었어요. M 디바이스 얘기하면서. 자, 엑시콘 오늘도 급등했고요. 자, SSD가 지금 난립니다. 계속 네오셈 이런 종목이 치고 나왔고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한양디지털 어제 이제 저도 간만에 봐가지고 맞아 한양디지털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저의 리뷰를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캔들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굵어진 첫날이에요. 점점 굵어질 겁니다. 그게 보통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나타나는 전적인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느 정도는 자, SK하이닉스도 여기서 캔들이 작았는데 굵어지기 시작했죠. 반도체 대장주들의 어떤 마지막 휘날레가 어느 정도 보이고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갈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강할 때 서서히 또 물량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서두에 아까 김정훈 교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다양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리뷰 종목에는 안 올라왔어요. 두 자리 이상 안 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주 반도체가 NXT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던데, 자, 오늘 뭐 크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5% 이상의 상승이었지만 지금 수익률 두 자릿수 이상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나갔으니까 안 떴는데, 제가 이제 메모리가 설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메모리 설계 최강자가 제주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12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스탑할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정말 복잡하게 계속 메모리는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리뷰 종목 시간에 사실 두 분이 얼마나 또 진심이시냐면 저희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몇백 % 넘는 종목들도 많은데 두 분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강했던 종목들 시청자분들께 더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또 소개를 해주셨던 SSD 관련해서 엑시콘, 네오셈, 한양 지지텍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또 이슈와 함께 관련해서 봐야 할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12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보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리뷰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아주 IB 투자입니다.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151% 넘는 강한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루미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2% 넘는 상승률. 인탈리안테크와 하나시스템, 큐라클, 헥토파이낸셜 역시나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3 시스템 56% 넘는 상승률, 벌써 상승률이 굉장한데요. 나노팀과 대한전선, 네오셈, VM, G2G 바이오까지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률 보여준 순으로 조금 보여드렸는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단연코 오늘은 이제 스페이스 X 수혜주나 우주 광무 통신 수혜 종목들을 같이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장중에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이 추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아주 IB 투자도 오늘 급등세에 나오면서 단기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연출됐어요. 우선은 이제 오늘 골자에서는 달탐선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존재감이 더해져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VC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스페이스 X 건 아니어도 추가적인 다음 IPO 건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부 주제로 해서 벤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매수 접근하셨던 분들은 매수가에 대한 여유폭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곡선 안에서 최근 접근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좀 고민하시면서 한 번 정도 혹은 일부의 자금들을 챙길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계단식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아라테미스에 대한 발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한 차례 정도 지나가는 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연이 된다든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좀 일시적인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 중에서 이제 루미르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 우주 광무 통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RF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릴 거고 네. 또 SAR이라는 지구 관측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얘도 동일합니다. 일단 주가의 위치는 안정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지금 몇 차례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1월 달에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2026년도를 정말 가득 채워서 네. 우주항공 또 우주광무통신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건데 그래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등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주중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역시 로봇처럼 올 한 해 좀 길게 봐야 할 산업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조정도 연두를 해두자까지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두 분의 네. 리뷰 종목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리뷰하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한 종목이라도 더 전략 챙겨드리려고 하는 이 노력이 시청자분들께 좀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지만 저희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 알려드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디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 유튜브에서 어제 시장 빠졌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들리는 척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진정성을 다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많이 빠진 만큼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절대 지금 2월달 흐트러 날리면 안 돼요. 집중해가지고 잘 하시면 이 한 달 동안 정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자, 유튜브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멘탈 관리가 또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평일 낮 1시거든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멘탈 단단히 잡고 중심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오늘 방송 마치고도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해 주셨을까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유튜브 오시기 채널 오시면은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어제 시장이 쉽지는 않은 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깊은 조정이 있었지만은 길게 가지 않는다. 월 화면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네. 제가 어제 오시기 채널에서 이 애프터마켓 시장도 보면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스테이블코인 헥토파이낸셜이었거든요. 오늘 신고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하루가 좀 뿌듯합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오늘 5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도 정말 선물 같은 황금 같은 종목들 가득 챙겨주시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항상 다음 시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더 이야기 나눠주시거든요. 그때 또 소개해주신 종목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행하십니다.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3번째 코너 내종목 콘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만큼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발굴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와 상반되는 전광판 색깔입니다. 오늘은 빨갛다 못해 정말 뜨거운 시장이었는데요. 어제도 좋았던 우주항공 그리고 반도체 기판주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이 시간 소개해 주셨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단연 눈에 띕니다. 뭐 전력, 증권, 기존 주도주, 조방원까지 오늘 다양한 섹터가 강세 보여준 하루였는데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유니퀘스트, 제우스, 에이직랜드 가져와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범한퓨얼셀, 캠트로닉스, TC 머티리얼즈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궁금한데요. 오늘은 좀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많이 잡혔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경락 대표님. 네, 오늘 종목도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네. 종목 선별하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최애로 좋아하는 반도체 아버지니까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급과 함께 스토리가 또 증명해주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오늘은 또 다양한 종목들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중에 우리 반버즈의 픽을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뭔가 섹터 안에서 대장의 혹은 주도적인 종목들은 아닌데 그래도 꼭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 핵심 기업들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기존에 SAMT라는 종목을 이야기 드렸거든요. 네. 그랑 비슷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유통기업인 유니캐스트. 근데 유니캐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그 기술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네. 우리나라 소버린 AI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해본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유니캐스트와 같은 기업들이 그거를 설계해주고 기술 영업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 유니캐스트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조립 라인에 있어 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먼저 SAMT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삼성전자 대리점 업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비슷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근데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실적도 좋습니다. 유니캐스트는.
자, 계속 실적이 꾸준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드림텍과 나무가 같은 우수한 자회사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원래 이제 시가총액이 좀 되는 것들 위주로 지금 코스닥에 자금이 붙고 있잖아요. 후속타로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가고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시가총액 1000억대에 있는 종목들은 작은 종목을 일부러 선택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을 자 외국인들 계속 사들이고 있고 소버린 AI의 실질적인 수혜주거든요. 대한민국 원탑의 비메모리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다가 한번 튀게 되면 주가가 계속 기고 있어요. 쉽게 덤비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거래량이 대량 동반해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해놓고 관심 종목에다가 편입시켜놓고 양봉 붙으면 그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네, 탄탄한 실적과 함께 지금부터 눈여겨보자 유니퀘스트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범한 퓨얼센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수소 에너지 이 연료 전지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은 건물력이라든지 어떤 산업에 대한 그 옆에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잠수함용 연료 전지 사업을 부각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은 캐나다발에서 잠수함 이 수주 경쟁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잠수함 해상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범한 퓨얼셀도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기업들과 이 잠수함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쟁 입찰에서 상당히 좀 반사이익을 같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풍력 사업, 태양광 산업 와 같이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모든 재생 에너지 사업에서는 함께 융합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연료 전지를 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장기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현재는 지난해 연말 때부터 현재까지는 좀 일정한 간격에서의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27,000원 라인대, 최근에 와서는 3만 원 라인대는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세에 대한 각도만 튼다라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박스권 돌파가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캐나다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앞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가 아니라 네. 상장 기업 제우스, 습식의 강자. 원래 이제 물을 사용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습식 식과 관련된 기업이래 가지고 시장에서는 조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요즘에 누가 물을 쓰냐 가스를 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큰 조명을 못 받았는데 네. 제우스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성장 모멘텀이 어떠라는 그 어떤 아쉬운 목소리에 대응하듯이 HBM에 들어가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만들다 보니까 TSV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홀을 뚫는 공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분진 세정 장비를 이번에 개발했어요. 이게 HBM4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이거를 대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많이 좋아질 거다. 삼성과 SK하이닉스 투자에 의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장 스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 로봇 만드는 기업이에요. 조인트 모듈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 공정, 반도체 자동화 공정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장 자동화랑 연결되면서 지금 피지컬 AI 시대에 또 하나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왠지 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은 아직은 부족해요. 자, 왜인가? 근데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사들이고 있냐면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제일 강하거든요. 저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연기금이 아무리 봐도 탐방을 갔다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주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큰 그림으로 볼게요.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힘을 모아놓고 최근에 거래량 터진 것들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나서 옆으로 쉬다가
양봉 뜨면 수급 포착 되면 들어가야지 했는데 오늘 다 뜬 거예요. 네. 정확한 자리에서 잘 잡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습식의 강자, 올해 매출 확대 기대감 살아있는 제우스 성장 스토리 재미있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캠트로닉스인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화학 공정을 했을 때 자주 이 수급 포착이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좀 기다려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메인에서는 최근에 와서 소재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동진세미캠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그리고 가장 하위단에서 후성 종목들을 좀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가 좀 이 수급 포착에 걸리기를 좀 항상 기다려 왔는데 오늘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경락 전문가가 선점하기 전에 원고를 빨리 썼는데 정말 빨리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이경락 전문가도 이거를 좀 그때 캠트로닉스. 아 정말요? 그렇죠.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역시 다 아시네요. 이렇게 통하시네요. 오늘 네. 이거 보이자마자 이거 빨리 써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바쁘게 원고를 좀 보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화학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급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 화학 회사들은 보통 이제 반도체도 공급하고 디스플레이도 공급합니다.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영위하는 부분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뭐 TGV, 뭐 TGF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주목받을 만한 회사이고요. 또 여기서 저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삼성전기와 함께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기술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포인트를 이 종목에 대한 잠재력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 HBM4 모델로 넘어가는 시기에서는요, 4세대 반도체 기판에 대한 관심이 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단연코 유리기판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이제 서서히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화학 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를 저는 좀 상당히 오래 기간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최근에 좀 둔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형보했던 위치를 저점 지지를 했고요. 이평선을 이제 넓혀갈 수 있는 정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좀 이평선이 확장되는 그런 형태를 보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부터 해서 3만 원 라인대 위치까지 모아가시는 전략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이 좋으면 이런 점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수급 레이더의 포착 종목,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좋은 것 같은데 길게 보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캠트로닉스 이경락 대표님께서 함께 주목하신 종목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분들이 더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에이직 랜드인데요. 에이직랜드. 제가 저번에 그 파도 상담 들어왔을 때 제가 네. 이야기 드렸죠. 그냥 상장 폐지 안 될 거라고. 현 정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기관과 외국인들 개인까지 다 물려있기 때문에 파도가 근데 오늘 재상장되면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점상한가 갔어요. 그러면 에이지랜드를 같이 봐줄 필요가 있겠다. 왜 파도와 에이지랜드를 같이 보냐면 둘이서 협업해가지고 이 SSD에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하우스를.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런 팬밀스 업체들과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도가 점상한가 같기 때문에 에이직랜드도 알트니가 빠지면서 다시 이제 함께 공동 진행하는 작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 에이직랜드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형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 제가 서두에 이제 김정호 교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메모리 네. 반도체가. 거기에 또 하나의 수혜주이기도 해요. 이렇게 팬밀스 업체들이 거기에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짙어요. 일단은 요걸 좀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증가한 거 보이시죠? 파도 상장 폐지가 아니라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서서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샌디스크 등 SSD 관련 종목도 너무나 세잖아요. 네. 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계속 기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기고 있고 파도 사건 이후에 같이 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돌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 실적으로는 뭔가 퍼포먼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가 턴 어라운드 종목도 주가 많이 가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런 류의 종목으로 일단은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자, 34,000원 이상 돌파해 놓고 안착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파도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에이직랜드 힘을 보여준다면 또 강한 탄력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4,000원 라인 돌파하는 거 보고 진입하자. 에이직랜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광호 대표님의 네.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C 머티리얼즈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뭐 변압기부터 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전기 전선 기업들 모두 다 상당히 뜨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 종목 중에서 안 뜬 종목은 이 종목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그렇게 실적이 안 좋거나 좀 소외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높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사실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초고압 이 직류 전송에 대한 전선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HVDC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또 이제 공급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대한 위치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실적은 빠지지 않는 종목이다. 더군다나 최근같이 구리 가격, 알루미늄 가격,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분위기에서는 이 구리 동선에 대한 공급을 하는 이 회사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때 크게 좀 하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수급에 대한 좀 뭐랄까 좀 리스크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주가가 좀 이전에 있었던 위치를 좀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는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수급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구리 전문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공급이 커지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케이블 형태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각동선에 대한 구리 동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높은 실적 개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 TC 머티리얼즈까지 앞으로의 전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댓글로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랑 에이직랜드가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달라붙지 마요. 그러니까요. 달라붙어. 예. 두 종목 모두 앞으로의 전략 아까 챙겨주셨으니까 잊지 네. 마시고 꼭 챙겨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AS 맛집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맛집이라고 소문이 엄청 났나 봐요. 지금 저희 아까 상담 안내 멘트 드리자마자 거의 바로 상담 접수가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었거든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9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상담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물음표들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광호 대표님께 네. 먼저 상담 요청드릴게요. 저도 오늘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아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네, 매드팩토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매드팩토 종목에 대해서 애정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매드팩토 소개를 많이 해오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매드팩토 소개할 때마다 사실 항상 좋은 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와서 방송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공률도 좋았어요. 저는 사실 매드팩토로 실패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주가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좋은 시장에서 14%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 창구에서 매도가 좀 집중되어 있어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 이미 종가 상태로 했을 때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사실 흔들림 없는 이 주가의 흐름이었고 지수의 모습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연속적인 좋았고, 근데 오늘은 대거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고 좀 깊은 하락이 좀 연출됐습니다. 어떤 특정한 뉴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일단은 머크사와의 병용 임상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주목을 받아왔고, 그리고 자체 개발 항암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들도 긍정적인 데이터 나왔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조금은 리스크한 내용들이 있어서 단일 창구에서 큰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상당히 좀 걱정은 좀 되거든요. 네. 제가 이 종목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뭐 역시나 좀 불안한 위치에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종목 비중 축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재정비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매드팩토라는 기업 자체는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좋은 관점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오늘과 같은 흐름들은 시장이 너무나 좋았는데도 단일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어요. 투심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드팩도 저희 이 시간에서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상승률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불안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비중 조절해 놓고 이 시장 좀 주가가 안정을 찾으면 재진입하는 전략 챙겨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팩도 만나봤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TFE요. TFE. 반도체가 아닌가 봐요. 봐주세요. 네. 바이오겠어요, 그러면? 증거주는 아닐 것 같고. 네. 워낙 반도체가 지금 다 잘 이게 가다 이제 보니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네.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승부수도 던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 웨드부시 보고서 보게 되면 AMD 관련돼 가지고 보고서가 왔는데, GPU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CPU 그 관점으로 봐라. CPU가 이제 더 많이 쓰일 거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자, 젠스랑의 좀 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냥 좀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네. 젠스랑이 이번에 베라, 루빈을 딱 두면서 두 개를 묶어서 한다고 했어요. CPU랑 GPU를 같이 묶어서 한다. 이제는 뭐예요? 점점 복잡해지죠, 얘기가. 네. 그중엔 GPU만 넣는 거 아니었냐? 근데 CPU도 같이 넣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AMD가 좋을 거래요. 막 이런 보고서 속출합니다. CPU를 많이 쓸 거래요, 이제. 그럼 이게 왜 TFE랑 무슨 상관인데? 자, 칩넷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보드가. 그러면 TFE와 같은 종목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TFE는 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소켓들, 테스트와 관련된 올라운드 플레이어거든요. 국내에서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TFE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면 되는데, 자, 한번 1차 파동에 있고 나서 계속 쉬었잖아요. 이런 거는 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늦게 올라가지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기다리시면 올라올 겁니다. 네, 결론은 뭐 어려운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너무 어려운 얘기를 결론은 예. 가만히 냅두시면 된다라고 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뭐 칩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 될수록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TFE에 대한 전략 그리고 스토리까지 챙겨주셨고요. 이광우 대표님 네.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로 저에게 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K 이터닉스 주가 보도록 하겠는데, 현재는요, 주가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 주가가 좀 바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와서 코스닥 강세 시장에서 이 종목이 눈에 띄는 종목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좀 찾고 있고 바닥에서의 기대감은 있는데, 시장이 좋은 장에서 먼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리는 위치, 소외된 종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로 벤처 투자에 대한 펀드,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시장에 노선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 성장 펀드의 첫 번째 사업 프로젝트가 해상풍력 사업이에요. 그러면 해상풍력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마 조만간에 뉴스화가 되지 않을까.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은 당장 코스닥 화랑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기다릴 때가 맞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될 때, 이게 1호
산업으로 지정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 예상하시고 관심 있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SK 이터닉스 앞으로의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다음 종목 궁금한데 댓글에 율저님께서 네. 안 어렵다고 더 얘기 많이 해주셔도 된다고 댓글 남기셨죠. 유저님은 반도체를 아시니까 그러죠.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그러니까요. 뭔 나라 소리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또 리노공업 리노공업 갈까요? 네, 고급 정보 하나 드릴까? 네, 주세요. 자, 제가 간간히 고급 정보 드려요. 예. 네, 리노공업이 그 아마존의 죽수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네. 제가 그거 우연찮게 지금 그 유튜브를 뭐 타다가 이제 막그 엔지니어들 유튜브 타다가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죽수를 테스트할 때 리노공업 리노핀이 잘 딱 보이더라고. 리노핀 가지고 이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피지컬 AI 시대의 수혜가 리노공업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라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그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는 여전히 바이오랑 이차전지거든요. 근데 리노공업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관의 ETF 자금들은 리노공업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기관들은 계속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찍히는 기업이고 올리려면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니마 파티 아직 안 끝났어요. 파티 시작도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안 되죠. 예, 와인도 마시고 샴페인도 마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더 즐기십시오. 기다렸다가 나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급 정보와 함께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아직 초저녁이다. 파티 시작 안 했다. 기다리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한 상담까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계속 상담 올려주고 계시고 아까 못 해드린 상담도 굉장히 많아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내일 낮 1시에는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픽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SK텔레콤, 삼성증권, 네오셈, 하나엔진, 신성 ENG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5종목 모든 종목들이 수급 차트 실적에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은 삼성증권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신성 ENG 픽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삼성증권부터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정부 정책, 배당주, 저평가, 증시 활황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그 케빈 워신가? 워시, 예, 네. 예. 그 사람이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려가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AI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AI 때문에 노동력은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계속 안 좋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겁니다. 네. 전 세계가 다 그러할 거예요. 그거를 미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산을 증식해가지고 차후를 우리는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각국의 정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왜 하락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증권주는 갈 수밖에 없죠. 증시 화랑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강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시로 자금이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증권주는 굉장히 강한 시세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너무 오늘 묵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정치인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네, 네. 예. 자, 삼성증권 아무튼 미래에셋증권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삼성증권은 또 미래에셋증권 다음이 또 삼성증권이니까 대한민국 뭐 삼성이라고 들어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예, 어르신들. 자, 삼성증권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삼성증권은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올해 예상하는데 뭐 4분기도 실적 좋고 3분기도 실적 좋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8조 원대니까 야 이거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 네. 그리고 외인과 기관, 증시 화랑, 정부 정책으로 증권주 봐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 52주 신고가,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 거 아시죠? 자, 52주 신고가 만들고 때려 먹으면 건들면 안 된다. 근데 안 때려 먹으면 건드려야 된다. 네. 잊지 마시고, 자, 종합점수 만점이에요. 아, 참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어르신 종목이기도 한데, 어르신들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장모님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일까요? 우리 요즘에 장모님 화끈한 거 좋아해요. 아, 네. 그러세요. 역시 우리 이경라 대표님, 장모님 뜨거운 시장에서 또 화끈한 종목 좋아하시네요. 우리 장모님 승부사요. 네. 승부사시군요. 네, 증권주는 또 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126% 넘는 상승률 달성한 미래에셋증권 다음으로 주목해볼 증권주로 삼성증권 오늘 파이널픽 종목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네. 파이널픽 종목 신성 ENG에 대한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클린룸부터 초제습이라는 4가지 네. 키워드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합포착에 선택할 만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한 차례 정도 소개했었던 두 차례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했었던 신성 ENG를 다시 한번 또 피켓을 했는데 네. 사실 좀 안정적인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수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자기기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은 지금 자리도 좋다라고 또 이야기 드리겠고 모멘텀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꼭 선택해서 같이 커야 되는 회사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뭐 현대 무벡스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여타 산업들을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북미 쪽에서도 원래 잘하고 있었던 클린룸, 추가적으로 이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조 시스템을 미국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우리보다 좀 더 강한 환경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학 소재라든지 유해가스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 쪽에서는 환경 규제에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대미 투자에서 큰 마진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기업이 이 회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주가에 대한 위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자체는 사실 안정적으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였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알아서 잘 어떤 특정한 선을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하고 난 다음에 시세를 좀 올라갈 수 있는 N자가 만들어지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지만은 지금도 새로운 매수 접근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좋다. 이광무 대표님이 잘 보시는 N자형 패턴에 위치하고 있다. 신성 ENG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내일 시장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일 조금 시장 전략은 너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마음가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요청드릴게요. 내가 그 종목의 가격과 꼭지를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원장이 왔을 때는 그 시기를 맞추셔야 돼. 내가 어느 시점에서 팔겠다. 그럼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정 전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번 추석 기억나세요? 다 틀렸어, 개인들. 그 전에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그러는데 네. 이번에도 다를 거예요. 자,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다 설명드리니까 매일 오후 1시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일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하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시장을 위한 대응까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1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도 내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 방송 마치고 바로 또 이제 달려갈 것인데요. 네. 5시 10분에 또 오시기 채널과 함께 애프터마켓 시장을 또 봅니다. 시장이 정책 기반으로 해서 뒷심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기회가 많으니까요. 오늘도 그 기회 잡을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많은 시장 속에서 선물 같은 전략, 선물 같은 종목들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지금 댓글에 우리 우주광무통신 이광우 네. 대표님 루미르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부터 네. 우리 이경환 대표님 축하합니다. 명언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까지 정말 오늘 칭찬의 댓글이 많았던 훈훈한 하루였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내일도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한 내용들 가득 안고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